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리는 테마, 바로 놀이공원을 테마로 한 보드게임 언페어의 먼저 보게입니다. 각 플레이어들끼리 저마다 멋진 놀이공원을 유치 및 관리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점수를 얻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테마와 분위기만 봐서는 뭔가 꿈과 희망이 팍팍 돌고 되게 즐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지만 막상 즐거우면 매콤함이 가득한 리얼 으른맛 게임입니다. 언페어는 2인에서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카드 기반의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룰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다양한 카드의 연계 및 기능들을 숙지할수록 유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드들의 언어가 제법 있는 편인지라 영문판으로 처음 출시되었을 때 언어적 압박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제한되게 플레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글판으로 본격 출시가 된 만큼 더 이상 그런 언어적 압박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된 만큼 많은 분들의 리뷰와 평들이 커뮤니티에 있는 터라 저는 굵게 딱 3가지의 언페어의 매력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언페어는 말 그대로 카드로 시작해서 카드로 끝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처음 즐기신다면 운의 흐름에 맞춰서 나오는 카드에 맞춰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제법 익숙해지셨다면 내가 원하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 카드 갈갈이를 통해서 특정 테크, 내가 원하는 설계를 해나갈 수도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카드들이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즐겨도 이 기본적으로 언페어의 재미는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징이 잘 살아있는 기본판 기준 6개의 테마팩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게임 시작 때 6가지의 테마팩 중 인원수에 맞게끔 테마팩을 골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덱들 중에 특히나 인터랙션이 강한 덱을 고른다면 게임 도중에 어떤 식으로 공격받을지 정도는 미리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게임을 하시던 내내 화들짝 놀라다가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더불어 이 덱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다양한 콤비네이션 효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본판으로 들어있는 6개의 테마팩 외에도 기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2019년에 나온 확장판 에얼리언, B급 영화, 공룡, 웨스턴 이 4종류의 테마팩도 같이 한글판으로 출시되어 총 10가지의 테마팩으로 풍성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5인풀을 제외한 2에서 4인풀 모두 괜찮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플레이 타임이나 견제하기에 좀 밸런스가 좋은 3인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테마팩마다 특징이 확실한데 때로는 주사위를 던지거나 상대의 돈을 좀 갈취하는 느낌의 갱스터 팩, 각 어트랙션들의 업그레이드를 파괴하거나 어트랙션을 문 닫게 한 공격적인 성향의 닌자팩, 어트랙션의 그 규모를 키워주는 해적팩, 카드를 운용하는데 자동화가 되어서 좀 더 운용하기 쉬운 로봇팩과 공원의 규모를 확장해주는 정글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간의 인터랙션 요소가 좀 더 가미된 뱀파이어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마다 이 팩들 중에 원하는 팩으로 골라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총 8라운드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벤트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 원래 놀이공원을 뜻하는 펀페어에 F가 떨어져 나간 불공정의 뜻의 언페어로 써있는데요. 그 이벤트 또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시 이벤트 카드 중 4번은 좋은 이벤트, 즉 펀페어 카드가 펼쳐지고요. 또 나머지 4번은 플레이어들에게 모두 안 좋은 효과가 펼쳐지는 언페어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안 좋은 이벤트가 펼쳐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두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희망과 기쁨을 주고 시작하다가 후반에는 그것을 또 빼앗아가는 그런 장치도 제법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개 이벤트 외에도 라운드 초반에 각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카드를 구입할 수도 있는 이벤트 카드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을 짓는다는 테마 때문에 기본의 공원 카드가 이 게임의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이벤트 카드가 언페어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카드는 본 액션, 즉 공원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단계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카드를 살펴보면 대부분 위쪽에는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효과의 카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언제 나에게 공격할지 몰라서 방어용으로 들고 있기도 하고 상황을 봐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손에 계속 킵을 해두기도 하는데 재밌는 점은 핸드 제한이 이런 이벤트 카드와 그리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공원 카드를 합쳐서 카운팅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벤트 카드를 손에 많이 쥐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실제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공원 카드의 비율이 줄어들게 돼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다고 공원 카드들로만 손을 채우게 된다면 점점 번창해 나가는 나의 공원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게임 내내 상대와 이벤트 카드 장수를 몇 장 갖고 있느냐,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른 심리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내 이벤트 카드와 공원 카드의 비율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선은 매 라운드마다 돌아가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벤트 카드를 사용하는 턴 또한 누가 먼저 사용하는지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마치 듄 임페리움의 그 책략 카드를 쓸 때의 그 타이밍처럼 돌아가면서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눈치 싸움이 잘 살아있어요. 남들이 패스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 이벤트 카드를 한 장 정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내 손에 방어패가 떨어졌다는 걸 알면 또 바로 공격을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사용하지 않고 마치 그 핵 무기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언페어는 확실하게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여러 테마팩 중에서 인터랙션이 적은 걸로 꾸릴 수도 있고 게임 내내 변경된 옵션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카드 중에 월드피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인터랙션을 싫어하신다면 어느 정도 인터랙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즐기면 즐길수록 인터랙션이 적은 것보다는 확실히 인터랙션이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언페어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벤트 액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공원 카드를 이용해서 나의 공원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건설할 수 있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어트랙션 카드라고 해서 플레이어마다 내 구역에 5개까지 밖에 설치를 할 수 없는데요. 기본 어트랙션에 그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트랙션이나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그 우측에 보이는 별 아이콘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턴이 끝나서 놀이공원을 개장했을 때 손님이 몰려드는 매력도이자 주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아도 기본적으로 각 공원마다 15개의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이벤트나 여타의 공원을 확장할 수 있는 세팅들을 잘 활용해 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한 개의 어트랙션, 한 개의 기구만 업그레이드를 주구장창해서 수입 비중이 몰려있다가는 누군가가 안 좋은 이벤트를 사용하게 되면 제 주 수입원이 막히기 때문에 골고루 어트랙션에서 수입을 쌓을 건지 아니면 하나의 어트랙션에서 몰아서 수입을 쌓을 건지도 생각해봐야 될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또 게임 종료 시 미션을 달성했을 때 추가 점수를 주는 청사진 카드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어트랙션만을 지을 수 없기도 합니다. 아니면 청사진 카드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찾아서 고를 수도 있긴 하지만 매 라운드마다 기본적으로 3번의 액션이 주어지는데 그 한 액션을 불확실한 청사진 카드를 찾는 데 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청사진 카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핸드 제한에는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사진 카드의 미션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만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장당 마이너스 10점을 주기 때문에 내 손에 남기기로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어트랙션이 그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공연장이라든지 음식점 등 다양한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다양한 특색과 더불어 전용으로 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업그레이드 카드들도 있다는 점이 이 언페어에서 카드를 뽑고 입고 설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유한 별이 5개가 됐을 때 그때 딱 한 종만 설치할 수 있는 슈퍼 어트랙션 카드, 즉 쇼케이스 카드가 있는데요. 이 슈퍼 어트랙션 카드는 웬만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정말 나의 여건과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는 게임 초반에 갖고 있던 2장의 슈퍼 어트랙션 카드를 다 버리면서 돈 10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 내 공원에 어트랙션 카드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 카드들을 또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카드들은 게임 종류 저마다 다른 승점을 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내내 매 라운드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카드들도 있고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의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매번 직원 카드들이 손에 들어올 때마다 눈여겨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직원 카드일수록 특정 테마팩에 의해서 그 직원을 빼앗기기도 하고 결국 직원 카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트랙션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하는데 그 턴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하나 또 제법 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언페어는 모든 카드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무턱대고 사용하기보다는 정해진 턴과 정해진 자금 내에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카드들을 내려놔야 되는 게임입니다. 물론 게임 내 대출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4번까지는 돈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어타입 게임들과 달리 이렇게 대출받은 것은 게임 내 상환할 수가 없고요.
한 번이라도 대출을 받았다면 게임이 끝났을 때 대출 받은 횟수당 마이너스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운드마다 기본 3액션에 그리고 총 8라운드면 총 24번의 액션의 기회가 있는 건데요. 그 24번의 액션의 기회 중에 카드를 구매하기도 하고 카드를 내려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뿐만 아니라 턴 또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카드들의 사용 시 연계로 이어지는 콤보라든지 마켓에 있는 카드를 손으로 들고 와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마켓에 있는 카드들을 내 테마파크에 바로 건설하는 액션들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본판만 즐길 경우는 카드 하단에 그려져 있는 파노라마가 큰 의미 없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이 기본판과 더불어 출시되는 ABWD 확장에서는 파노라마에 의해서 자리에 맞게 어트랙션을 배치할 경우 추가 점수를 얻는 요인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 아픈 게임인데 고민할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죠.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높은 점수의 비율을 얻는 건 어트랙션의 그 업그레이드의 그 리본에 있는 아이콘 개수에 따른 점수인데요. 아이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폭 또한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어트랙션을 몰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의 어트랙션 자체에 몰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요소이기 때문에 게임을 즐겨보시면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매턴 주 수입원은 그 리본 오른쪽에 있는 별 개수의 숫자만큼 주 수입원이 돼서 돈을 얻게 되는데요. 그 돈으로 좋은 어트랙션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나의 테마파크를 번창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연편은 놀이공원의 테마를 띠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테마팩들 간의 콤비네이션 활용을 통한 정해진 턴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카드게임입니다. 때문에 다른 큰 보드판이 있는 유럽 게임들에 비해서 공간은 적게 차지하지만 머리를 쓰는 고민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번 한글판의 인기가 좋다면 가장 최근에 출시된 코믹북, 해커, 괴수, 해양 이 4가지의 확장도 한글판으로 출시되면 어떨까 하는 희망도 걸어봅니다. 언편은 확실히 테마팩이 늘어날수록 그 각기 다른 테마에서 오는 재미가 리플레이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카드 간의 콤보 연계 효과를 보는 맛이 상당하기 때문에 태풍마라든지 윙스팬처럼 다양한 능력의 카드풀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들을 활용해 점수를 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턴 수입을 얻고 또 그 수입으로 카드를 사고 하는 타이트한 자원 관리와 핸드 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간의 인터랙션에 큰 재미를 느끼는 분들께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이상 누구보다 더 높은 인기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상대와 겨루는 좌충우돌 요절복통 카드앤 자원관리 게임 언페어였습니다. 게임의 가격 정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은 곧 열릴 펀딩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여러분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